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대 대자보 전쟁이라는 주제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 권영찬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바깥에 지금 문 바깥에 붙여져 있는 대자보 읽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네. 많이 읽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보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맞춰볼 분 계신가요?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입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많은 뭐 힘과 무력으로 뭐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 정말 오래가는 것은 펜을 통해서 글과 사상을 통해서 그 영향이 정말 오래가기도 하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이제 전달할 때 우리가 말과 글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말하는 즉시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또 글이 있습니다. 네. 네. 글을 쓰면 이 글이 계속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죠. 그리고 네. 특히 대자보는 우리 트루스 포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김은구 대표님은 트루스 포럼을 이제 대자보 정치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의 대자보는 너무나 설득적이라 마치 그의 주장에 동의가 될 것도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옛날에 그 반대 분들의 것도 봤는데요. 이렇게 글은 저희의 주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자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뉴스 기사는 서울대학교와 대학가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에 관한 뉴스인데요. 저게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의미를 담냐면 일단 대자보를 붙였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마스를 지지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죠. 그런데 저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갑론을박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저 대자보를 굉장히 많이 붙여요. 특히 반대쪽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보게 되면 점점 이게 친숙해지고 이것은 사실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아예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 것보다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은 그쪽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점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많이 써요. 저걸 읽어보면 되게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을 해놓는데 문제는 이 왜곡한 것을 우리가 다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대로 사실처럼 굳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실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도 저희가 왜곡해놓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놓은 대자보를 저희가 학교에 붙였습니다. 저 대자보는 벽 바깥에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셔도 되겠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아까 아키바토르 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미 그 땅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권리도 있다는 이런 사실들과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평화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찼던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만 살짝 짚어주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많은 힘이 되죠.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사실은 생각지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쓴 저 대자보는 이제 기독일보 신문의 기자에 올려주셨는데요. 네, 다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트루스 포럼 컨퍼런스에 이스라엘 아키바토르 대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저 대자보에 실린 글을 보시고 이스라엘 대사관에 사실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희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또 양국 간에 그런 새로운 관계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역사 전쟁인데요. 4.3 아니면 5.18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대학가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직 잘 인식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관을 먼저 심어줄까의 전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 방식은 보통 대자보로 이루어집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트루스 포럼도 저 4.3에 맞춰서 저 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저 대자보도 문 바깥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면 되는데요. 보면 밑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빨간 원 부분인데요. 바로 제주 사령관 일대 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조종 용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네, 이걸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 바로 4.3은 뒤에
소련과 연계된 공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것들을 간명하게 시각적 효과로 알리는 효과가 되겠죠.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때는 계속해서 서로 대자보들이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쪽 분들이 이제 쓴 대자보입니다. 뭐 그런 국가 폭력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하는데 저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네, 저런 대자보를 반대쪽 분에서 전시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옆에 네모칸을 쳐놨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이제 잠시 뒤에 공개를 할 텐데요.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네, 아까 방금 오른쪽에 본 네모칸의 그 내용인데요. 네, 2번만 눌러주세요. 네, 저걸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용감해요. 무고한 사상 희생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밑에 빨간 원을 보면 남로당을 따라 빨갱이가 되었다고 해도 국가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4.3의 과정에서 죽은 민간인 분들에 대한 애도를 하는 주장은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것은 4.3을 진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주장이죠. 사실 저것은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해도 이 도를 넘은 주장인데 아주 용감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이제 계속 글만 쓰면 지겨우니까 좀 차기적인 것을 발휘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아까 제가 하얀색 친 부분인데요. 바로 저분들이 쓴 직접 글을 사람들이 읽어보고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걸 거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쓴 대자보와 그 전시회 위에 왼쪽 위에 글 가라고 써붙였고 저희가 그 옆에 오른쪽에 대자보 나 쪽 빨간 거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쓴 내용을.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보통 논술 문제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고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몇 가지 사실만을 알려주고 사실은 이 논리 구조를 조금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유도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저희 편으로 생각하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가운데 노란색 부분에 제시문을 주었고요. 참고 자료로 옆에 오른쪽 3개를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제시문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시문에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A, B, C, 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CC가 먼저 꿈꾸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약간 동화같이 썼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매일같이 전국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A나라가 있었습니다. A나라는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나라의 건국을 원치 않는 B나라가 테러범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테러범들을 포섭하며 테러를 지시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B나라의 모든 행동은 이 나라가 철저히 관리하고 뒤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테러들 때문에 A나라의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뒤로 가주세요. 네. 그럼에도 A나라의 건국 준비는 계속되었고 건국을 위한 첫 투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러범 C가 무고한 시민 D를 인질로 잡아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진 와중에 C와 D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CC가 일으킨 테러를 진압하는 와중에 무고한 시민 D씨가 사망했습니다. D씨의 죽음은 가슴 아픈 것이었지만 A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CC의 테러가 진압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CC에게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부모의 복수를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CC의 후손들은 A나라의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물론 알게 모르게 B나라의 지원도 있었죠. 그 사이 A나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테러가 뒤숭숭하고 가난했던 이전의 기억은 A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CC의 후손들은 단 한 번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때가 부르자 CC의 후손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D씨라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경찰의 테러 진압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하자 그들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테러범 C와 무고한 시민 D를 구분하는 행위는 국가폭력입니다. CC의 후손들은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을 언제쯤 A나라의 국민들에게 드러낼지 고민 중입니다. 사실 CC가 그때 테러를 성공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CC가 먼저 꾼 꿈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내고 A, B, C, D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CC가 먼저 꾼 꿈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가나다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가나다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료가는 평양 애국 열사령의 4.3 무장 유격 때 총사령관 김달삼의 묘비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나는 소련 군정 북한 최고 지도자 시티코프 중장의 일기입니다. 여기 보면 대남 공작의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 다입니다. 네, 자료 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기념 연설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 이런 것이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모든
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유도한 것이었어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한번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A는 뭘까요? 네, A는 지금 성장한, 네,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고, B는, 네, 그쵸, 방해한 북한이고, C는 폭동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자, D는, 네, 민간인이죠. 그리고 E는, 네, 북한을 뒤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한 소련이죠. 그렇다면 이제 CC가 먼저 꾼 꿈은 무엇일까요? 혹시 대답해 볼 분 있으신가요? 먼저 꾼 꿈. 문재인 대통령이 다해서 말한 먼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사실 그들의 먼저 꾼 꿈은 한반도 공산화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이런 대자보를 좀 창의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죠. 왼쪽에 저 사람들이 쓴 걸 잘 읽고 또 오른쪽에 저희 거를 보고 같이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재밌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쪽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루스 포럼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그 게시글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훼손한 적이 없죠. 그들 거 옆에서 저희가 좀 더 붙여준 것 뿐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더니 먼저 본인들이 자기 글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고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너무 설득적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자보를 썼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여론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또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한편 단순히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대자보를 쓰는 게 정말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네, 2020년도에 서울대 인권원장 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권원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이걸 서울대 헌법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나쁜 점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발견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계속 붙였습니다. 한 번 붙인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들로 계속 차별금지법이 왜 합리적이지 못한지 대자보를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여론에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심지어 반대쪽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방금 쓴 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을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그때 논란이 됐어요. 일반 정말로 학생들이 봐도 저거는 완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다라는 여론이 서울대 안에 아주 확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만큼 계속해서 쓰는 대자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대자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대자보를 통해 일으킨 여론을 바탕으로 그 인권원장을 막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연대가 서명을 받아서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다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두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인권원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방청객 가운데 많이 나와서 결국 이때 이후로 인권원장의 통과를 하려는 시도는 유명무실화 되었고 지금까지도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대자보를 쓴 일이 실제적으로 단순히 이런 대자보를 붙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바꾼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이제 사실 더 많은 대자보를 트루스 포럼이 굉장히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Let's do this. 네, 여기 또 젊은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말이나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김은구 대표님도 사실 처음에 대자보 한 장 쓰는 걸로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탄핵 반대 대자보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그런 주장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 같으니까. 근데 김은구 대표님이 이제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루스 포럼을 네, 우리 헤리테지 재단처럼 만들 거 이런 꿈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마지막 말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히 마음 편히 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우리 할 일을 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의 달란트가 되었든 앞으로 더욱 우리 앞에 펼쳐질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그 부흥과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일을 같이 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